상상 발명가, 주 4일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빠질까? 1. 주 4일제라는 단어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색하게만 느껴지던 이 단어가 이제는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한 것 같다.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주 4일제를 시행하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 어떤 식으로 시행되며 장단점은 무엇일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2. 우선 주 4일제를 어떻게 시행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겠다. 사람들이 주 4일제를 상상하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 같이 같은 날 쉬는 방식, 평일 중 각자 원하는 하루를 알아서 쉬는 방식, 토요일, 일요일과 함께 월요일을 쉬는 방식, 수요일을 쉬는 방식, 금요일을 쉬는 방식 등.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다. 우선 주 4일제 시행과 동시에 공휴일을 없앤다. 일주일에 하루를 더 쉬게 되면 1년에 휴일 50일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연간 15일가량 되는 공휴일은 없어져도 괜찮을 것이다. 법정 공휴일을 없앰으로써 불규칙적이고 들쑥날쑥한 스케줄 대신에 항상 일정한 스케줄링이 가능하게 된다. 아니면 설과 추석 정도는 남겨놔도 좋을 듯한데 이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그렇게 한 후 한 일터에서 직원들을 절반으로 갈라서 한편은 월, 화, 수, 목 근무, 금, 토, 일 휴식, 다른 한편은 목, 금, 토, 일 근무, 월, 화, 수 휴식으로 근무 일정을 설정한다. 목요일은 공통 근무 요일이 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설 연휴나 추석 연휴를 적용한다면 설날과 추석이 있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통째로 쉬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근무자와 목, 금, 토, 일 근무자가 명절당 각각 4일씩의 공휴일을 갖게 되며 전주나 다음 주 휴일이 있으므로 쉬는 날 기준으로는 10일씩을 쉬게 된다. 사람이 아니라 회사 기준으로는 7일을 휴업하게 되고 이러한 가정을 해놓고 아래와 같은 상상을 해보았다. 3. 불 꺼지지 않는 사회. 주말에 은행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쉴 때 다 같이 쉬는 것이 좋은 일이고 남들 일할 때 쉬고 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쉬는 날 쉬기만 할 수는 없을 때가 있지 않는가. 사회인들 중에는 이따금 하루 휴가나 반차를 내고 은행 업무를 보는 이들이 있다. 쉬겠다고 소중한 휴가를 쓰고서는 하는 일이 겨우 은행 업무라니. 대단한 계약이나 하면 모를까 단순히 짬날 때 은행을 방문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라는 게 우리를 힘 빠지게 한다. 주 4일제와 위클리 2교대 근무가 시행되면 이런 일도 영원히 안녕이다. 내가 쉬는 날에도 사회 서비스는 작동하고 있으므로 쉬는 날에 병원을 가고 은행을 가고 우체국을 가면 된다. 내가 월화수목을 일하고 금토일을 쉴 때 어떤 사람은 월화수를 쉬고 목금토일을 일하기 때문이다. 공통근무 요일인 목요일에는 업무 싱크 조율이나 인수인계, 교육 혹은 공동작업을 하고 나머지 요일엔 평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공공서비스와 공장 생산 라인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더 이상 주말이라고 추가 요금을 낼 필요도 없다. 누군가가 주말에 희생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처럼 일하게 되기 때문에. 4. 내수경제 활성화. 토일, 주말 이틀 쉬고 나면 월요일이 활기차고 개운하던가? 이틀을 온전히 쉬지 못하고 갑작스레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하면 반드시 2배로 찾아오는 월요일의 피로를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휴식에는 침해받지 않는 이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물론 토일 이틀 동안 그냥 쉬는 대신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휴식으로 보내는 것도 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말 이틀은 쉬기만으로도 바쁘다. 그런데 어쩌다 공휴일이 주말과 연휴를 이루거나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휴가를 낼 때를 생각해보면 양상이 달라진다. 3일을 연속으로 쉬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는 뭔가를 하러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주 4일제 체제에서는 이런 양상이 매주 발생한다. 외출은 곧 소비이고 소비는 곧 내수경제 활성화다. 여행을 가더라도 이틀보다는 사흘이 낫다. 사흘보단 나흘이 낫겠지만 일단은 이틀보단 사흘이다. 주 5일제에서 주말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금요일 밤에 무리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면 비몽사몽한 토요일 오전에 서둘러 출발하는 게 보통이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이미 오후고 뭐라도 좀 할라치면 저녁이다. 밤이 되면 자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동이다. 이동밖에 못했는데 휴식 없이 맞게 되는 월요일은 덤이고 주 4일제에서는 앞뒤 하루씩을 이동일로 쓰고 중간에 하루를 온전히 여행이나 관광으로만 보낼 수가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이런 2박 여행까지는 필요 없다면 1박 여행을 하고 남은 하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굳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사는 곳에서 외출을 할 때도 3일의 연휴는 매력적이다. 외출이 용이한 주 4일제는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다. 쉬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5. 개인 능력의 향상. 노는 것도 매주 놀 수 있겠는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평상시 휴일에는 시간을 운동이나 공부, 연구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 회사를 다니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평일에 퇴근하면 하루가 몇 시간 남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공부 시간 끼워 넣기는 오죽 힘들겠는가. 그래서 공부를 주말로 미루고 나면 별안간 해야 할 일이 생겨 공부는 또 다시 미뤄지고 만다. 평일에 회사 갈 때는 안 아프고 희한하게 쉬는 날에만 아픈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안다. 결국 주말을 꼬박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앓다가 월요일만 되면 몸이 나아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안다. 내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가 좋았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었던 때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도 있다. 공부하기 어려운 사회인의 여건 속에 살다 보면 학생 때 공부를 더 못했던 것이 아쉬워진다. 주 4일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더 많아진 휴일을 바탕으로 운동과 공부와 연구, 자기계발을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는 더 건강한 개개인의 신체를 통해 사회적 비용 소모를 줄이고 근무 능률과 능력의 향상으로 더 좋은 업무 결과와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발전하느냐? 더 뛰어난 슈퍼개인이 사회가 돌아가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6. 실업률 감소. 기계와 컴퓨터가 발달하며 인간과 경쟁한 끝에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어떻게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랐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몰려와 남은 일자리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노스는 자원 소비자를 반으로 줄였지만 우리는 이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위클리 2교대 주 4일제 체제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지금에 비해 일자리가 2배가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최소 2인은 확보되기 때문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은 한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하더라도 인수인계와 후임교육, 업무 숙련자 유지에서 득이 될 수 있다. 7. 아이들에게도 좋은 주 4일제. 학교 역시 위클리 2교대 주 4일제로 운영된다. 그러면 선생님 한 명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이는 더 개인 밀착화된 교육으로 연결된다. 수십 명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가 아폴로 눈병이 유행하여 5명만 등교했을 때의 그 수업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수업과 공부의 효율이 매우 좋아져 현재 공교육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눈높이 교육과 집중 케어,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수업.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가도 주 4일제 하에서는 부모님의 근무 요일이 다르다면
두 분 중 한 분은 집에 계실 수도 있다. 두 분의 근무 요일이 같더라도 어쨌든 주 3일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아이를 사교육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시대 맞벌이 부부들의 아쉬움이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부모의 자식인가 사교육의 자식인가? 부모가 다른 요일을 근무한다면 일주일 중 하루만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더 편하게 맞벌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비용적으로도 아낄 수 있으며 가정적으로도 좋다. 8. 공통 근무 요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월, 화, 수, 목 근무자와 목, 금, 토일 근무자로 나뉘는 위클리 2교대 주 4일제에서는 목요일을 공통 근무 요일로 두게 된다. 공통 근무 요일에는 아마도 업무 인수인계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하루 종일 할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목요일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수인계가 끝난 이후에는 격주로 사내 교육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바쁜 근무일 중 교육 시간을 억지로 끼워 넣느라 많은 기업들이 고생하는데 자연스럽게 유휴 인원이 생긴 목요일을 활용할 수 있다. 단합 활동이나 회식 역시 목요일에 진행하기가 좋다. 주 4일제를 위클리 2교대로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근무 요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을 해야만 한다. 7이라는 숫자를 둘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주 3일제나 주 3.5일제, 격주 3, 4일제 같은 것이 자연스레 도입될 수도 있고 밀어내기식 주 4일제, 4일 일하고 4일 쉬는 월, 화, 수, 목 일하고 금, 토, 일, 월 쉬고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 일, 월, 화 쉬는 밀어내기식 주 4일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9. 소득 감소. 단순히 생각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므로 개인의 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을 떠올리기가 쉽다. 시행을 해보아야만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일주일에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주 7일, 연 365일을 쉬지 않고 가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고 기업 수익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휴일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자연히 연결되므로 더 활발해진 소비를 바탕으로 경제순환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이 역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휴식일에 체력을 회복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와 자기개발을 통해 근무자의 능률과 능력이 향상된다면 이 역시 생산과 수익의 증가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가치 창출은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휴식일에 부업을 하거나 창업 혹은 창작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휴일을 늘려놓고 그 휴일에 일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도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적성을 찾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간적 기회가 된다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생계 때문에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는 숨은 인재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시간 여유다. 10. 사회 양극화. 앞에서 말한 방식의 주 4일제는 시행된다면 몇 가지 단점도 불러올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 양극화다. 사람들이 월화수목 근무자와 목금토일 근무자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부부가 서로 근무 요일이 다르다면 휴가를 쓰지 않는 이상 어디 같이 여행 한번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학창시절 절친했던 친구들이 사회인이 되었는데 각자 근무 요일이 다르다면 동창회는 과연 언제 해야 하는가? 결혼정보업체와 소개팅 앱에서 근무 요일을 기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휴가를 내고 같이 휴일을 보내거나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많겠지만 쉴 때 다 같이 쉬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주 5일째 지금도 남들 쉴 때 일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보낸다. 10일 주 4일제의 다른 운영 방안들. 이 글에서는 주로 위클리 2교대 월화수목 목금토일 근무 주 4일제에 대해서 다루었으나
주 4일제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이 있다. 사실 가장 많이들 떠올리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더불어 중간에 수요일을 쉬는 방식의 주 4일제다. 5일을 연속으로 일하느라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녹초가 되는 사람들에게 중간 하루 휴식은 꿀같은 선물이 될 것이다. 수요일 휴무 주 4일제 외에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쉬자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주장에는 3일 연속 휴일의 이익을 중시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 다른 방안으로 사회적으로는 주 5일제를 유지하고 개인적으로는 평일 중 자율적으로 하루를 휴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사는 월화수목금을 운영하지만 근무자 개인은 월화수목금 중 하루를 선택해서 쉬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행 주 5일제에서 근무자가 하루 휴가를 간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별다른 조정 없이도 도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아마 특정 요일에 쉬는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게 될 것이다. 12. 주 4일제. 그냥 좋다. 행복이다. 일하기 위해 사는가, 놀기 위해 사는가. 주 5일, 야근 없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8시간 일하고 중간에 1시간을 점심과 오후 업무 준비로 보낸다. 일하는 8시간 앞뒤로 출근하면서 1시간을, 퇴근하면서 1시간을 보낸다. 24시간 중 이렇게 일과 관련해 11시간을 보내고 난 후 친구를 만나든 집에서 여가를 보내든 공부를 하든 4시간을 쓴다. 그리고 늦지 않게 잠에 든다. 잠을 자둬야 내일 놀 수 있으니까. 잠을 자둬야 내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잠마저 일을 위해 잔다. 그렇게 월화수목 금요일을 보내고 이틀간의 짧은 휴식 기간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5일간 일하느라 체력을 다 써버려서인지 주말간에 뭔가를 하기 힘들 때가 많다. 1박 2일로 여행이라도 갔다 오려 하면 돌아오는 월요일이 주말 특근을 하고 난 다음 월요일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토요일은 어떻게 활동적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일요일은 휴식을 지키려고 한다. 왜? 일요일에 무리하면 다음 주 평일 내내 피곤하기 때문에. 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요일은 다음 주 업무를 위한 일요일이다. 하루 중, 일주일 중, 한 달 중 우리를 위한 시간은 몇 시간이며 일을 위한 시간은 몇 시간인가? 수십, 수백 시간을 일해야 겨우 하루 우리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나를 위해 사는가, 일을 위해 사는가? 휴식일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여가 시간, 잉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상상발명가. 주 4일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빠질까?